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이프로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기업들을 매수하고 있으신가요? 올해 한국 증시는 물론이고 미국 증시도 계속해서 신고점을 갱신하며 전반적으로 증시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주식을 매수하기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며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개인 투자자로서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럴 때 현금 비중을 높이며 조정을 기다리는 식의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고 지금 이 랠리도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어 담을 만한 주식이 있는지 찾아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 중 섹터별 올해 수익률을 살펴보고 어떤 섹터가 많이 올랐고 덜 올랐는지, 해당 섹터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고 그 기업들의 실적은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언급되는 기업들은 절대 추천 종목은 아니며 투자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구나, 이 정도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 6월 말 상반기 기준 S&P 500의 연초 대비 올해 수익률은 6.2%입니다. 7월, 8월을 거치면서 시장은 좋은 모습을 보였고 8월 16일 기준 S&P 500의 올해 수익률은 약 10%까지 올랐습니다. 국내 대표 지수인 코스피가 연초 대비 약 34% 상승한 걸 생각하면 S&P 500의 올해 수익률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나 2023년 26%, 2024년에는 25% 상승한 걸 감안하면 올해가 끝나지 않았지만 현재 S&P 500의 10% 수익률도 준수한 성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상반기 S&P 500의 섹터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전통 경기민감 섹터인 산업 섹터가 12.7%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유틸리티가 각각 11.1%, 9.4%를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에너지와 헬스케어, 소비재와 같은 섹터들은 올해 좋지 못한 흐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섹터별 대표 기업으로는 어떤 기업들이 있고 해당 섹터 기업들은 최근 발표된 2025년 2분기 어떤 실적을 기록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가장 좋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인더스트리, 산업 섹터입니다. 주로 건설, 운송, 항공, 제조업 등 경기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주요 기업으로는 GE 버노버, GE 에어로스페이스, 로크웰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GE 버노바는 트럼프의 정책 중 하나인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 강화 산업의 수혜를 받아 전력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면서 올해 88%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노바의 2025년 2분기 실적 역시 매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91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1.86달러로 전년 대비 84% 증가했습니다. 그 밖에도 여행, 항공기, 방위 등의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 GE 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60%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미국 내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에 힘입어 공장 자동화 로봇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로컬 같은 기업도 올해 21%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업 섹터는 앞으로 정책 수혜를 받으며 실적이 어디까지 성장할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섹터는 커뮤니케이션 통신 서비스 부분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알파벳, 메타, 넷플릭스, 디즈니와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속해 있고, 최근 주가, 실적 모두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팔란티어도 통신 서비스 섹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과 구글 클라우드,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을 가진 알파벳의 2025년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4% 증가된 964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2.31달러로 22%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주가 수익률은 약 8%로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검색 엔진 시장의 점유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반독점 소송의 결과도 알 수 없어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음은 메타 넷플릭스입니다. 두 기업 모두 2025년 2분기 좋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메타의 2분기 매출은 47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고, 주당 순이익은 7.14달러로 작년 대비 38% 증가했습니다. 실적 견인 요인을 살펴보면 메타, 인스타그램의 플랫폼 이용자 수가 전년 대비 6% 증가했고, 광고 노출은 11%, 광고당 평균 단가는 9%가 성장하며 좋은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넷플릭스 또한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2분기 매출은 111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6% 성장했고, 주당 순이익은 7.19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47% 성장했습니다. 메타 실적 견인과 마찬가지로 회원 증가와 광고 수익이 늘어나고 환율 효과까지 더해져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올해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메타와 넷플릭스는 올해 34%, 38%의 수익률을 보여주며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수익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 번째로 수익률이 좋은 섹터는 유틸리티입니다. 유틸리티 섹터는 원래 전기, 가스와 같은 경기 방어주 성격을 지닌 섹터로 분류됐지만 최근에는 정책 수혜를 받으며 친환경, 전력 인프라, 재생에너지 등의 정책 수혜와 함께 유틸리티 산업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NRG 에너지와 비스트라 에너지 등이 있고, 올해 주가 상승률은
각각 67%, 4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2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LRG 에너지 매출은 6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 상승했지만 주당 순이익은 1.73달러로 전년 대비 오히려 마이너스 48% 감소했습니다. 비스트라 에너지 또한 매출은 4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 상승했지만 주당 순이익은 0.82달러로 전년 대비 42% 감소했습니다. 두 기업은 공장 정전, 세금, 법적 과징금, 감가상각 비용 때문에 매출은 증가했으나 순이익은 감소했습니다. 정책 수혜 기대감으로 이미 주가는 크게 올랐지만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어떤 기업에 투자하실 때는 정책 수혜 기대가 실제로 실적에 반영되는지 확인 후 투자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두 기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음 분기 실적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올해 수익률이 높은 섹터를 살펴봤고 반대로 올해 S&P 500 중 수익률이 가장 낮은 섹터는 어떤 섹터인지 살펴봤더니 에너지, 헬스케어, 소비재 등이 있었습니다. 각 섹터별 대표 기업으로는 에너지 섹터의 엑슨모빌, 쉐브론, 옥시덴탈, 헬스케어 섹터의 존슨앤존슨, 머크, 노보노디스크, 소비재 섹터의 테슬라, 아마존, 나이키 등이 있습니다. 각 기업의 올해 주가 수익률을 살펴보면 역시나 올해 상승률이 높았던 섹터 기업들에 비해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섹터 안에서도 기업별 수익률 차이는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할 때 섹터도 중요하지만 개별 기업의 경쟁력도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각 섹터별 대표 기업인 엑슨모빌, 테슬라, 존슨앤존슨의 2025년 2분기 실적은 어땠는지 간략히 보겠습니다. 2025년 2분기 엑슨모빌은 매출 815억 달러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9% 하락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1.64달러로 이 역시 작년 대비 마이너스 23% 하락했습니다. 원유, 가스 채굴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 약세와 전년 대비 정제 마진 감소 등의 이유로 실적이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좋지 못한 실적을 기록한 건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2분기 매출은 225억 달러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11% 하락했고 주당 순이익 또한 0.4달러로 마이너스 23%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등의 기대감으로 높은 PER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PER은 191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의 PER이 58배인 걸 감안하면 테슬라는 이에 4배 정도 비싸게 가치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 때마다 매번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꿈이 아닌 숫자로 보여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지 못한 섹터 흐름 속에서도 올해 2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존슨앤존슨입니다. 2025년 2분기 매출은 2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습니다. 반면 주당 순이익은 2.77달러로 마이너스 1.8% 하락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예상 주당 순이익 2.68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의료기술 및 종양약 제품의 매출 성장이 크게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18% 증가해 5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가이던스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며 앞으로 실적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습니다. 좋지 못한 섹터 흐름 속에서 대단한 실적과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S&P 500 지수 중 올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섹터와 그렇지 않은 섹터를 살펴보고 각 섹터별 대표 기업들과 이번 분기 실적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책 수혜 또는 혁신 기술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적 대비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도 있었고 실적은 좋으나 전반적인 업종 분위기가 좋지 않아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한 기업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과 미국 양시장 모두 평소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증시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현금 대신 어떤 기업의 지분을 모아가는 것이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투자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 시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실적 대비 저평가된 기술주 또는 배당주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공유하고 공부하는 구독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배당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직장인 투자자 2%였습니다. 감사합니다.